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인데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서 연봉을 깎아야 한다면 그 선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한국 축구계에는 그런 선택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독일 2부 리그로, 겉으로 보면 강등이죠. 그런데 이 선수는 연봉까지 삭감하면서 이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25살의 수비형 미드필더, 190의 피지컬을 가진 권혁규 선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오늘은 권혁규 선수의 절박한 유럽 도전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 축구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권혁규라는 선수가 누군지부터 알아볼까요? 권혁규는 2001년생, 지금 25살입니다. 부산 출신이죠. 개성초등학교, 신라중학교, 개성고등학교를 거친 전형적인 부산 로컬보이입니다. 그리고 2019년 18살의 나이로 부산 아이파크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권혁규는 병역 문제를 일찍 해결했습니다. 김천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쳤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병역 아닙니까? 손흥민도 황희찬도 이 문제 때문에 고생했죠. 그런데 권혁규는 일찍 이 문제를 정리했고 그 덕분에 빠르게 유럽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권혁규가 주목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190이라는 큰 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정말 이상적인 피지컬이죠. 두 번째는 K리그에서 보여준 잠재력, 이 부산과 김천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취약 포지션이 딱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대표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은 박용우 선수가 일단 주전이고 백업으로 원두재, 박진섭 정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층이 얇아요. 2026년 월드컵을 생각하면은 더 많은 옵션이 필요한 상황이죠. 권혁규는 바로 그 빈자리를 노릴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럼 권혁규의 유럽 도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023년 권혁규는 스코틀랜드 명문인 셀틱에 입단을 합니다. 셀틱이면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는 팀이고 오현규, 양현준 같은 한국 선수들도 있었던 팀이죠. 당시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권혁규는 셀틱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이 주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에 2024년 스코틀랜드 리그의 세인트 미렌 그리고 하이버니언으로 임대를 돌게 됩니다. 이게 유럽 축구의 현실이죠. 입단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셀틱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권혁규에게 기회가 옵니다. 2024년 7월 프랑스 리그왕의 낭트가 그를 데려간 겁니다. 이적료는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억 원이었습니다. 이 낭트 선택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낭트의 코치 중 한 명이 권혁규가 부산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이적이 성사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즌 초반 권혁규는 12경기에 출전했고 그중에 9경기를 선발로 뛰었습니다. 주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2024년 11월 한국 대표팀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까지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11월 말 낭트의 루이스 카스트로 감독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권혁규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12월 이후로는 아예 출전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전력 외신세가 된 거죠. 이게 진짜 축구 선수에게는 문제인 상황인 게 이 축구에서 감독이 바뀐다는 건 이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리셋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새 감독 눈에 안 들면 그냥 벤치죠. 권혁규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권혁규는 2025년 1월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베스테를로에서 러브콜이 온 거죠. 1월 중순쯤 언론에서는 권혁규의 베스테를로 이적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4시간 내로 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권혁규도 팬들도 모두가 이 이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협상이 결렬됩니다. 양 구단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였는지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적은 무산됐습니다. 권혁규는 이미 낭트에서는 전력 외고 이 세 팀을 못 찾으면 남은 시즌 내내 경기를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 6월이면 월드컵입니다.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출전 기회가 없으면 대표팀 발탁도 없습니다. 이 권혁규의 월드컵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독일에서 연락이 옵니다. 독일 2부 리그 카를스루헤였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카를스루헤는 권혁규를 무료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료가 없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카를스루헤가 1부 리그로 승격을 하면 그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전력 외 선수를 무료로 데려가는 건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권혁규는 이 이적을 위해서 연봉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프랑스 1부 리그 선수가 받던 연봉을 독일 2부 리그로 가면서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출전 시간. 권혁규는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왜 권혁규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2026년 월드컵. 지금이 2025년 2월이니까 월드컵까지 딱 4개월 남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3월에 유럽 원정 평가전을 계획하고 있고 그 경기들이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권혁규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낭트에 남아서 벤치만 지키거나 아예 경기를 못 뛰면은 대표팀 발탁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독일 2부죠. 비록 리그 등급은 낮아졌지만 여기서라도 꾸준히 경기를 뛰고 홍명보 감독에게 어필을 해야 했던 겁니다. 권혁규는 입단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월드컵 발탁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의 절박함, 그의 목표, 그의 각오. 이 권혁규의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유럽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이 K리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선배들의 성공 때문입니다. 이들이 문을 열어줬고 이제 한국 선수들도 유럽 구단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셀틱만 봐도 한때 한국인 트리오가 있었잖아요.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이런 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습니다. 근데 유럽에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치열한 경쟁, 감독과의 궁합, 변수가 너무 많아요. 권혁규처럼 여러 팀을 전전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임대를 반복하거나 아예 유럽을 떠나서 다른 리그로 가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병역 문제도 여전합니다. 권혁규는 일찍 해결했지만 많은 선수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를 받았고 황희찬도 면제를 받았지만 모든 선수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유럽파가 많아진 건 좋은 현상이지만 그만큼 각자의 생존 싸움도 치열해진 겁니다. 그럼 다시 권혁규로 돌아와가지고 이 선수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홍명보호의 수비형 미드필더 부족 문제. 앞서 말했듯이 지금 대표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박용우, 원두재, 박진섭 정도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도 훌륭하지만 월드컵 같은 큰 대회에서는 백업 옵션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권혁규는 190이라는 피지컬로 공중볼 경합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서의 경험도 쌓았습니다. 만약 카르스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그런 옵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3월 평가전이 마지막 기회인데 홍명보 감독은 3월에 유럽 원정 평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들이 월드컵 최종 명단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권혁규가 카르스루에서 2월, 3월 동안 꾸준히 주전으로 뛰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발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도 출전 기회를 못 잡으면 월드컵 꿈은 정말 끝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축구의 미래. 권혁규는 2001년생입니다. 2026년 월드컵 이후에도 최소 10년은 더 뛸 수 있는 나이죠. 지금 이 선수가 유럽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한다면은 단순히 이번 2026년 월드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핵심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혁규의 도전이 중요합니다. 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축구의 미래랑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권혁규 선수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독일 2부 리그로 연봉까지 삭감하면서 선택한 이적. 겉으로 보면은 강등이지만 권혁규에게는 월드컵을 향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럽 진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팀 발탁을 위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는지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권혁규는 지금 카르스루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선수는 독일 2부에서 주전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눈에 들어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권혁규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선수가 월드컵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권혁규 선수를 향한 응원의 댓글 또 많이 남겨주시면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소식 더욱더 활발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